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선사가 있었다. 어느 학생이 제안 선사에게 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가장 근본의 모험, 노사나불입니까? 제안이 말했다. 자네 옆에 있는 그 구리병을 이리 갖다 주게. 학생이 구리병을 가지고 왔다. 본래 자리로 다시 갖다 두게.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우리는 탄생이라고 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생은 탄생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탄생은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릇이 하나 만들어졌다면 언젠가 그 그릇은 깨어질 것입니다. 그릇은 그릇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연의 흐름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는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만들어지는 순간 다시 부서져서 원소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탄생은 곧 죽음의 뒷면입니다. 우리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보기로 합시다. 생과 사, 탄생과 죽음은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창조와 파괴, 증식과 소멸은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생과 사는 생사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창조와 파괴는 창조와 파괴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소리 없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 우주의 음을 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옴 마니 파드메 훔. 석가모니는 옴을 상징하는 결인을 손으로 지어서 표현했습니다. 두 손가락을 둥글게 모아 원을 지어 보였습니다. 옴은 가구 옴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소리의 원천, 소리의 바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주가 내는 소리를 봅니다. 그것을 표현해서 말하자면 창파 창파, 우주는 창파 창파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창조와 파괴를 거듭하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결과 같은 모양으로 굽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 굽이침을 다시 하나의 원리 아래에서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태극입니다. 그리고 태극의 성질에 의해 파노라마 치고 있는 전 우주, 그것은 곧 석가상에 보이는 둥근 원이며 무극입니다. 그런데 물결은 서로 상반되는 성질이 교차하고 부딪히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물은 아프락사스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서로 상반되는 색, 빨강과 파랑을 칠해서 물결과 같이 그렸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상반되는 성질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 객체, 그것은 아무 극이 없습니다. 자석은 그냥 쇠붙이듯이 그것을 동양에서는 무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작용이 일어나는가? 왜 물결은 일어났다 다시 쓰러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천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 귀퉁이의 벽과 기둥이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장은 천장으로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기둥은 기둥으로서 홀로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둥은 기둥으로서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땅이 있음으로써 벽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은 집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은 전체가 땅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땅덩어리라는 커다란 인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질량만한 인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그것을 일찍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질량은 왜 인력이라는 에너지를 스스로 작용하는가?
부부는 부분으로서 존재하려는 성질과 동시에 부부는 전체가 되려는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하나하나로 볼 때 부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전체가 되려고 합니다. 전체와 가장 유사한 모습으로 환원하려 합니다. 부분은 부분으로 존재하려고 하며 동시에 전체 속으로 녹아 합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서로 상반되어 엇갈리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움직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로 합시다. 하나의 부분은 그 스스로의 작용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으로서 존재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은 다른 부분을 끌어들여 합류하면서 점차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때는 그 중심의 부분이 주체가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증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부분이 부분으로서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전체화하려는 성향이 끌어들이려는 경향성을 띌 때 1차적으로 증식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부분으로서 전체화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 부분의 질량이 커지면서 그 에너지도 또한 높아집니다. 그것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 작용은 일전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부분을 떠나 전체와 가장 유사한 모습으로 환원하려 합니다. 즉, 원소화하는 것입니다. 소의 세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분은 전체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부분은 스스로 소멸되면서 소의 세계를 통해 전체화하려고 합니다. 즉, 부분이 부분으로서의 불안정을 넘어서서 전체화하려는 성향이 원소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엇갈려 작용하면서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경창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파도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우주 파도를 소리로 표현하기를 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다시 원소의 세계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최종적인 길,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으므로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죽어서 귀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 이전의 세계, 즉 태어남과 죽음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져온 물병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처럼 모든 것은 왔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